대통령 관저 진입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남성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호 인력들과 함께 무언가를 둘러보는 듯한 모습입니다. 체포를 피하기 위해 관저를 사실상 요새로 만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영장이 발부되자 직접 방어 상태를 점검까지 한 거라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면 지난 3일 첫 번째 시도 때와는 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국방부가 관저 외곽경비 부대와 관련해 경호처의 부당한 지시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포를 끝까지 저지할 걸로 보이는 건 경호처 소속 약 200여 명뿐인 걸로도 취재됐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 추정 영상부터 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명 정도의 남성이 무리지어 내려옵니다. 그중 한 남성이 갑자기 서더니 주도적으로 말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더 내려와선 가로막은 대형 버스를 가리킵니다. 이 남성, 옆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 90도 인사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관저 경내 모습을 담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3차 저지선 역할을 했던 관저 앞 삼거리 도로 인근입니다. 얼굴이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지만 걸음걸이나 몸짓이 윤 대통령과 흡사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맞다면 경찰과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좀 더 견고한 요새를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선 걸로 보입니다. 야당에선 경호처 내부 분위기 다잡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SNS에 나는 건재하다는 등 동요하는 경호처 내부 직원을 다잡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부터 나온 도피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도피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그 동선을 제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관저에만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대해선 윤 대통령 본인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 지난 첫 번째 시도 때와는 다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호처에 파견돼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군 병력이 이번에는 체포를 막으란 경호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국방부를 취재해보니 경호처가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내리면 따르지 않아도 항명이 아니란 입장을 세운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보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33 군사경찰대는 지난 3일 경호처의 지시를 받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동원됐습니다. 경호처는 의무복무 사병들은 대치 현장이 아닌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곤 했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진입을 막는 현장에 일반 사병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적으로 불리한 경호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자신들이 지휘권을 가진 55경비단 등 군부대를 동원할 가능성이 여전히 큽니다. 군 당국자는 JTBC에 경호처가 적법하지 않은 지시를 내린다면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병력 통제권은 경호처에 있지만 위법한 지시를 내릴 경우 따르지 않아도 항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55경비단의 본래 임무는 관저 외곽 경비입니다. 따라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데 동원되는 건 적법한 지시가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55경비단장 등 부대장에겐 직접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군 당국자는 이 같은 지침에 대해 경호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언제 또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는데 이번에는 영장의 유효기간을 극비에 붙이고 있습니다. 집행 시기를 예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유효기간이 일주일보다 훨씬 긴 30일 이상일 걸로 전망이 되고 경호처 수뇌부 체포와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오동훈 공수처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묻자 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장님 언제 하세요? 2차 영장의 기한은 공수처에서 핵심 관계자들만 공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마찬가지인데 총경급 지휘관들 중 상당수도 이 시한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효기간을 이렇게 극비에 붙인 건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일주일이란 유효기간을 미리 공개해 경호처와 극렬 지지자들이 대비할 시간을 줬다는 비판을 의식한 겁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통상 7일 정도지만 피의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수배자 검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30일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불이타 전략이라고도 부릅니다. 전혀 예상 못한 급습을 뜻하는 단어로 종종 쓰이는데 이번 집행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일은 오는 10일이 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오는 10일 3차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이날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2차례 소환에 부응한 박 처장이 이날 나오지 않으면 공조본이 2차 집행 현장에서 체포할 명분이 생깁니다. 경호처 수뇌부를 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시점을 집행의 기점으로 잡을 거란 얘기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렇게 눈물까지 흘렸다는 윤 대통령의 충암구 후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군 수뇌부까지 물갈이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메모를 검찰이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삼성 장군인 여사령관이 합참의장 등 이른바 포스타들을 교체하려고 했다는 건데 윤 대통령 충성파로 채우려 했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인물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까지 5명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선 해결 방법이 없다며 비상계엄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 특수본은 그 무렵에 작성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기 메모를 확보했습니다. 군 최고위급을 교체해 새로운 진용을 꾸려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합참의장과 한미연합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등 교체 대상까지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 사령관보다 모두 한 계급 위인 별 4개 대장들입니다. 군서열 1위 합참의장을 비롯해 군에는 사성 장군이 7명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계기로 군 지휘부를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파로 재편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실제 명단 속 인물들은 비상계엄에서 별다른 역할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합참의장을 제치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이유가 뭡니까? 예, 합참의장은 전방 상황과 관련 군사 상황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여 사령관 측은 군 수뇌부를 교체하지 않는 한 모두 따르지 않을 것이란 점을 내세워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던 근거란 입장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정광훈 씨와 극우 유튜버들이 국민의힘 지역 인사들을 거론하면서 지금 당장 관저 앞으로 모이라고 요구했는데 일부 지역 청년위원장들이 실제로 모였고 삭발식까지 벌였습니다. 유튜버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움직이게 하고 이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입니다. 지방의원들 빨리 튀어나와. 지방의원들아 니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들 다치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가만두지 않겠다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냅니다. 명단 하나하나 까면서 내가 니들 빨리 나와. 이거 협박이야. 부탁 아니야. 오후가 되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엔 국민의힘 전국 시도당 전현직 청년위원장들이 하나둘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유튜버와 인터뷰를 한 뒤 무대에 올라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국힘 지도부를 움직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지. 우리가 이용해 먹어야 돼. 국회의원들을.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한남동 관저를 찾았던 지난 6일 새벽 전광훈 씨도 비슷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한동훈에게 눈치 보느라고 여기도 못 오는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3개월 안에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니들이 공천 반납 두고 보란 말이야. 윤 대통령 지키기에 가담하지 않는 의원들을 원색적으로 헐뜯기도 합니다. 조경태, 야 이 육선을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너 이제 정치 세면 끝났어. 안철수
야 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에서 극우, 극렬 지지층에게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면서 선동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왜 저렇게 목소리로 외쳐댑니까? 왜 함성을 지릅니까? 저분들은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지키고 싶어하는 분들입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